미안. 자, 여기 조금 늦었네요. 자, 여기 수열의 극한. 아이고,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우리도 수열의 극한. 우리 또, 지연이가 답이 없네. 어저께, 거의 다 왔구나. 어저께 세택은 잘 썼어요. 자,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그 미적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총 8번 만에 그 10개의 단원을 나가야 돼요. 그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대단원 첫 번째가 이제, 수열의 극한. 맞네. 자, 수열의 극한이, 일단 작게는 2개 단원, 2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1단원이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 근데 수열의 극한은 예전에, 우리 교육과정 이전에는 함수의 극한 앞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열이 함수의 하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으로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약간 좀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웃기게 미적분에가 있죠? 더 뒤에가 있어요. 얘가 더 뒤에 있고, 지금 함수의 극한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워요. 함수의 극한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있다 보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은 이제 지수 함수랑 굉장히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원 급수. 솔직히 말하면 얘 때문에 이게 미적분으로 가 있어요. 급수. 그러니까 급수라는 요거는 뭐냐면은 수열의 합에다가 그냥 극한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미적분으로 좀 뺀 상태. 자, 아무튼 요렇게 2개 들어가고요. 2단원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초월함수의 미분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3단원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4단원이 삼각함수의 미분이에요. 요게 처음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이 이제 미분법. 자, 여기 5단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가지가지 하는 미분법이 막 나와요. 우리 수투 같은 경우에는 미분법이 사실상 고배 미분법 빼고는 쓸 게 없죠. 그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아예 없어요. 다함수 미분법에 어차피 그냥 뻔한 건데, 요거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굵직한 게 이제, 우리 뭐라 그래야 되냐. 뭐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은 덧셈 미분, 뺄셈 미분. 이거 뭐 그냥 항마다 미분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고배 미분법이 이제 수투에서 처음 등장하는 특이한 애였죠. 근데 덧셈, 뺄셈, 곱셈 있으면 나눗셈의 미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투에는 없어요. 이게 미적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첫 번째 복셈 미분법, 특이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성함수 미분법. 요게 되게 많이 굵직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잔바리들이 조금 껴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음함수 미분법이니 뭐 매개변수함수 미분법이니 역함수 미분법이니 뭐 이계도함수니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종류가 되게 좀 가지가지예요. 자, 아무튼 그래놓고 나면은 우리 수투에서도 미분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이제 미분법을 활용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도함수 활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활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는 2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번, 2번. 그래서 거기서 안 하던 게 아주 딱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하나만. 이제 2번 미분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활용이 등장을 하는 거라서. 근데 뭐 크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초월함수들 가지고 수투 때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여기가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분법에서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적분법이 또 종류별로 나와요. 가지가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분법. 자, 제일 굵직한 걸 나타내보라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요게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건지 조금 연습 잠깐 좀 해보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단원이 이제 정적분. 여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할 건 없어요. 여러 가지 적분법만 좀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뭐 부음적분이랑 치환적분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뭐 크게 지장 없고,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요게 조금 힘들죠. 수투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의 활용이 넓이만 나오고 그냥 끝나요. 사실상 넓이 외에는 할 것도 없고요. 물론 여기도 넓이를 하기는 해요. 이 초월함수들에 관련된 넓이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외에 이제 또 미적분만의 이제 고유한 영역인 입체도형의 부피. 그래서 부피를 좀 봐요. 부피가 좀 나오고, 수능이 거의 단골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근데 식이 엄청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느껴서 거부감이 일단은 좀 있는 그런 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것 중에 곡선의 길이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못 보던 게 몇 개 들어가더라. 정적분과 급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개 수업, 그러니까 8번의 수업 도중에 이걸 다 끝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오늘 목표는 뭐냐면은 얘를 다 끝내고 이제 급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오늘 끝나면 좋겠지만 못 끝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급수가. 수열의 극한은 일단 오늘 끝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내용으로 1단원 수열의 극한 잠깐 좀 볼게요. 거의 다 똑같아요. 일단 뭐 우리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수렴과 발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수열이라는 거예요. 수열. 함수는 수열과 거의 똑같지만 차이가 나는 게 딱 뭐라고 얘기했죠? 정의역 차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x가 실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부 다 봐야 되지만, 얘는 n을 정역으로 쓰다 보니까 자연수밖에 없어요. 자연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극한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x가 3으로 갈 때 fx 할 수 있어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로. 근데 an이라는 이런 수열은 리미트 an이 3으로 갈 때 이런 게 없어요. 왜? 2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가는데 3에 한없이 가깝다? 제일 가까운 게 2항하고 4항이잖아요. 막 2.9999항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정항으로의 극한이 아예 없고요. 간다면은 극한이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어찌 보면은.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N이 무슨 n분의 1 같은 거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fx는 x분의 1 같은 걸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함수랑은 좀 다르게 그래프를 잘 안 그리잖아요. 왜? 어차피 그냥 숫자 그냥 대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산적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1부터 집어넣었을 때 1,1, 2,2분의 3,3분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점 찍고 가니까 사실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경향성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괜찮긴 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0으로 가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n 무슨 3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일차함수들이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걸로 하죠. 이건 다항함수랑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n의 몇 제곱 이런 것들까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어차피 n이 무한대로만 가는 거 볼 건데 그냥 발산하고 끝나는구나. 등차 수열은 홀로 문제를 풀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n제곱 같은 거. 이런 등비 수열을 이제 지수함수랑 엮여져 있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도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n이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8.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마니까. 근데 이제 an이 무슨 2분의 1의 n제곱. 그래서 밑이 1보다 작다. 그럼 얘는 감소하는 애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n이 1일 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얘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등비 수열을 지수함수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애들이 있죠. 밑이 음수인 경우. 그쵸? 공비가 음수인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등비수 이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뭐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그냥 2의 n제곱과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그냥 둘 다 그려줘요. 둘 다 그려주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n이 1일 때는 2, n이 2일, 아니다.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 n이 2일 때는 4, n이 3일 때는 마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케이스로 나오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느낌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등비수열의 극한도 아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공비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죠?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극한의 성질까지 다 똑같아서 관련된 문제를 일단 몇 개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이용하여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읽어보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은 조금 빨리 갈게요. 수열의 극한은. 그렇죠. 이건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자, AN은 n분의 1이에요. 왜 극한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왜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지가 안 나와 있냐? 다 무한대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빵. 얘도 빵. 아이고 얘는 그렇죠. 이건 그냥 1참수네 1참수처럼 해서 최고치 계수비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똑같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상수함수는 당연히 그냥 3으로 나오겠고요. 자, 얘는 당연히 무한대.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당연히 2. 얘는 당연히 빵. 그쵸? 얘는 당연히 10. 얘는 당연히 무한대. 얘는 모르겠는데. 그쵸? n이 짝수인 경우에는 4 빼기 1이니까 3으로 가지만 n이 홀수인 경우에는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5로 가죠. 그래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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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냥 진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특별한 거는 딱히 없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건데 요거 n으로 나타나 있다 뿐이지 완전 똑같잖아요. 12번부터 19번까지 딱 1분 정도만 해볼게요.
그쵸. 그냥 막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찬물에 그냥 몸을 약간 좀 묻혀보는 느낌. 냉탕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아, 뭐야, 이거 다 수투에서 했었잖아. 그쵸. 당연한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1. 얘는 4 플러스 3이니까 7. 얘는 마6의 3배니까 마 18. 이건 얼마지? 마 9분의 4. 요것도 극한 취하면은 3. 극한 취한다. 그럼 얘는 지금 요게 빵, 요것도 빵. 그냥 빵으로 가네요. 극한. 따로 계산 다 되잖아요. 얘는 2로 가고 얘는 마3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간다. 보면 되겠고, 극한. 따로 계산 돼요. 빵빵 되니까 2분의 4.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 값의 계산 및 대소 비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수투에서 보면은 부정형 꼴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 상태로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죄다 이거밖에 없어요. 죄다. 이해되죠? 애초에 0분의 0꼴을 만드는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그 0분의 0꼴은 맞지. 근데 사실상 이게 0분의 0꼴이냐 이거죠. 그냥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뭐. 괜찮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가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진입 단계라서 더 쉬운 거예요. 딱 등비수열의 극한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생략할게요. 요거 28번까지는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만 조금 더 설명 한번 하고 거기 문제만 몇 개 풀어본 다음에 후다다다닥 좀 진행해 볼게요. 다 똑같고 등비수열의 극한만 좀 달라서. 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갑니다. 등차수열의 극한은 왜 안 해요? 걔는 그냥 발산하는 애라서. 걔는 발산하는 애라서 아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 이런 거 극한밖에는 안 하고, 이건 어차피 다 수투에서 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제곱으로 쓰는 애들까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등차수열의 극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N이라고 잡았을 때 AR에 n-1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극한 취한다. 그럼 무조건 무한대밖에 없어요. 얘도 무한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해서 발산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수렴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L은 어차피 변수니까 A랑 R이라는 상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초항. 그쵸? 초항이 0인 경우 그죠? 초항이 0이면은 모든 애들이 다 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한 값이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빵빵빵빵빵빵인데 뭐 극한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아무래도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초항이 빵이 아닌 경우 이때는 또 둘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뭐냐면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라기에는 좀 그렇구나. 네 개로 나눠지네요. 첫 번째 공비. 그쵸?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그냥 초항은 2고 공비가 3분의 1이다. 그럼 얘는 극한 취한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빵으로 가겠죠. 그럼 잠깐만. 공비가 양수인 경우만 되나? 아니,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는 그래프 못 그리는데 그 두 개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니까 둘 다 어차피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빵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죠. 무한대 제곱하면 당연히 빵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공비의 값이 1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공비값이 1이 나오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3 곱하기 1에 n-1 들으면 이건 그냥 1이죠. 그냥 상수인 수열이 돼요. 그렇죠?
얘는 이거예요. 이건 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상수인 수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과 상수인 수열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렴값이 A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에 관련된 걸 한번 봅시다.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아까 본 것처럼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뭐 증가하겠죠. 이게 발산합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죠? 1, 2, 3, 4, 5, 6, 그죠?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몰라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겠지만 그렇죠? 뭐 여기가 또 마이너스면 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발산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공비가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보면은 공비를 모든 실수에서 다 쪼개본 게 맞겠죠? 그렇죠? 안 본 데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AN이 그죠? 제일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N제곱으로 쓸게요. 초항도 마이너스 1, 공비도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2랑 2항, 3항, 4항, 5항, 6항. 그렇죠? 무한대로 가진 않아요. 무한대로 가진 않지만 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진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뭐 넓게 따지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을 극하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초항이 빵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공비가 1이어도 수렴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1단원은 얘 빼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얘 빼고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봤고요.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29번부터 40번까지 천천히 한번 한 2분 정도, 2분? 천천히가 아닌데 그러면? 한 2분 정도만에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29번부터 40번까지. 자, 뒤쪽에 조금 어색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조금 헷갈려요. 요 앞에 것만 잠깐 볼게요. 얘는 극한 취하면 0. 그렇죠?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극한 취한다 그러면은, 공비가 1보다 크네요.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공비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초항이 0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미지수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공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무한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이사이네. 빵.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이사이네. 빵. 얘는 진도. 그렇죠. 이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함수분의 다함수는 괜찮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거 풀이할 때 최고체 계수비? 그건 수투만. 그렇죠. 큰 걸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극한의 핵심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0으로 본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큰 걸로 나눠줘야 얘가 나머지가 다 빵으로 가니까 우리 극한의 성질 따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극한을 취한다고 쳐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솔직히 말해서 얘는 의미 있어요? 없죠. 분모는. 이쪽 걸 한번 먼저 볼게요. 그렇죠? 저기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걸. 자, 이거는 원래 어떻게 간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근데 그 켤레는 실제로 문제 풀 때가 99% 켤레인 거고 원칙상으로는 이거는 큰 걸로 묶어서 일단 쩌리들 먼저 없애주는 게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큰 걸로 묶기. 다만 우리가 실제 문제 푸는 거는 99% 문제 풀이가 전부 다 켤레로 나오기 때문에 켤레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랑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3의 n제곱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럼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큰 걸로 묶어줘야지. 그렇죠? 그럼 큰 걸로 묶으면 어차피 얘는 공통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만 비교한다 그러면 얘가 1로 유지가 되는 동안에 얘는 0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이 안에서는 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도 사실상 뭐냐면은 둘 중에 얘는 무시되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뭐. 그렇죠? 마이너스 1. 자, 근데 그거를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한다? 분모 문제의 제일 큰 걸로 나눠주자. 제일 큰 게 3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따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빵으로 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은 여기도 3의 n제곱이 제일 크네. 그걸로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야, 이거 나 문제 잘못 썼다. 야, 큰일 났다. 여기 이거 빠졌어. 이러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데. 미안. 4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게 4n제곱이네요. 미안해. 4n제곱으로 나누면은 1 빼기 4분의 3의 n제곱, 4분의 3의 n제곱. 그럼 얘는 빵빵 되니까 1 마이너스 0분의 0. 빵. 미안해. 이거 빵이었네. 2n제곱이었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넓게 발산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것도 한 번만 좀 더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상 쩔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걸 무시한다고 친다면은 요거분의 요게 될 텐데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약분을 하면 얘는 마3 하나만 남아요. 그럼 마1분의 마3 3. 자,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한번 직접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찢어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빼기 이렇게 찢어내면은 1로 나오고요. 자, 얘도 이렇게 찢어내면은 n개 n 플러스 1개니까 딱 마3 하나만 남겠고 얘는 n개 n 플러스 1개인데 개수가 달라요. 그럼 얘 2 하나 빼놓고 시작해도 되겠죠. 2 하나 빼놓고 마3분의 2의 n제곱.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쵸? 항상 큰 걸로 나누기. 자, 그러면 얘는 n이 무한 들어간다면 빵으로 수렴하고 빵으로 수렴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0 마이너스 1분의 마3 플러스 2 곱하기 빵. 3이네. 미안해. 마3이 아니고 플러스 3이네. 미안.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해요. 1단원에서는 거의 얘네들 빼고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요거. 이렇게 4개에는 사실상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진짜 1분만 있다가 완전 마무리할게요. 너무 쉬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여기도 우리가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나눴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빵으로 가겠고 얘는 빵으로 가겠고 그러면 5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데 얘는 5관계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그냥 좀 생략한 거예요. 엄밀한 풀이로 들어가면 좀 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큰 걸로 나눠봐야 되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은 1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2R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R-1이 공비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1은 또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은 2R이 0과 2 사이 0과 1 사이 그쵸? 이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유형 1번에 대한 걸 잠깐만 좀 볼게요. 유형 1번의 수열의 극한의 정의 및 성질 41번에 그냥 한 10초만 한번 풀어볼게요. 41번 뭐 쉬운 건데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수렴할 리가 없을 거예요. 그쵸? 니은이 조금 애매해요. 니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안에서 규칙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둘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홀수 번째는 마1, 마3분의 2,
마 5분의 2. 그렇죠? 홀수 번째인 애들은 마이, 마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항을 만약에 좀 뽑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쳤을 때 그 n이랑은 좀 다릅니다. 얘만을 가지고 n이 1, 2, 3이라고 한번 쳐본다 그러면은 2n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야. 괜찮죠? 자, 어차피 극한 취하면 0으로 가네. 그렇죠?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도 n이 짝수일 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1, 2분의 3분의 아니? 얘는 그냥 n분의 1이네. 그렇죠? 얘도 0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홀수랑 짝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어차피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분자가 지금 안 바뀌어서 그렇지 이게 분자가 바뀌면은 막 홀수 번째는 뭐 3분의 1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는 뭐 4분의 1로 수렴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왠지 좌극한 우극한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랑 같은 느낌이 돼버려요. 괜찮죠? 약간 그 느낌이 됩니다. 같지는 않지만 뭐 얘는 당연히 1이라서 문제 없고요. 자, 얘는 진동하는 대표적인 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진동 발레예요. 진짜 자주 쓰입니다. 요거 관련된 거. 그 진동으로 쓰이는 그 발레들이 뭐가 많이 쓰이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오는 거라 10, 10, 10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두 개의 발레만 알고 있으면은 수열에 관련해서 극한과 급수에서는 두려울 게 없어져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세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얘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어차피 무한대분의 진동이잖아요.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3만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은, 미음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오케이. 자,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함수의 극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금 특이한 애예요. 점화식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걔가 극한을 취했더니, 4로 수렴한대요. 만약에 얘가 4로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4. 얘 말고 4항 뒤. 4항 뒤라고 했을 때도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4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거 집어넣어도 1, 2, 3, 4, 5, 6, 7, 8 하다가 무한대 가고 얘는 1부터 7부터 5, 6, 7, 8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엔 무한대로 가고 그렇죠? 4항 뒤? 어차피 숫자가 계속 바뀌다가 어느 순간 수렴의 영역으로 빠지고 나면 그뒤부터는 숫자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항 뒤에 있든 말든 상관없죠. 어차피 같이 영원히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약간 좀 뭔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46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수렴하는 수열. AN이 얼마로 수렴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그쵸? 결국엔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AL 극한을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도 알파가 되겠죠?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3은 2다 라고 잡아주면 얘는 알파 플러스 3은 4알파 플러스 2니까 넘겨서 3알파가 1이네. 따라서 알파가 3분의 1. 그렇죠? AN의 극한은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으로 그냥 치환해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계산.
뒷페이지에 6페이지에 있는 걸 잠깐 봅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 관련된 건데, 어차피 비슷해요. 앞에서 했었던 거랑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열 연습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50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뭐 SM 빼기 SM-1이야. 뭐 최근에 시험 보면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맞는데? 여기 밑에가 빠져야 된다. 야, 이게 문제 오류인데? 잠깐만. 미안, 이거 문제 오류예요. 리미트 빼야 돼요. 다들 맞았네요. 52번으로 가볼게요. 52번. 자, 근데 52번에 저기 미안해. 저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 52번에서 그 AN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빼야 돼요. AN이면 수열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극한값을 이걸로 나 잡아내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 미안해. 내가 좀 이따가 바로 수천 해놔야 되겠다.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딴 거 잠깐 풀고 있어도 됩니다. AN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n분의 n-1이니까 그쵸. 이거 어차피 그냥 다 곱한다 그러면 야꾸냐꾸냐꾸냐꾸냐꾸냐꾸냐꾸냐니까 그냥 n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극한이 있으면 그냥 빵이 나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무튼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의 k 플러스 1을 갖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k제곱 플러스 k잖아요. 그럼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시그마 k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2분의 n의 n 플러스 1 분의 a는 n분의 1 bn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이거 싹 다 별이 다 약분해 버린다면은 얘는 그냥 1로 나오겠고 얘는 3에다가 nn 플러스 1 약분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2n 플러스 1 하나랑 n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애죠. 그래서 답이 그냥 3분의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수혈했었던 것들을 좀 끌고 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거지 순수하게 2라운드에서 볼 거는 딱 얘밖에 없어요. 순수하게는. 오케이. 자, 그러면 로그를 포함한 식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차피 뒤쪽에 어차피 있어서 자, 그러면은 미정계수 결정 관련된 문제도 하나만 좀 해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 57번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57번 아유, 그쵸. 뭐 다 똑같은 거죠. 다들 듣네. 괜히 썼네. B는 빵. 그 다음에 A가 3분의 1. 그래서 A가 3분의 1이니까, 9가 답이네요. 그쵸?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치환해서 극한값 구하기는 이거는 함수랑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뒤쪽에 뭐라 그래야 될까? 63번. 이거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조건이다 보니까 이게 소수 부분을 묻는 문제가 종종 한 번씩 나와요. 63번 하나만 좀 봅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관련된 거. 자, 소수 부분은 이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일일이 써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얘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보다는 커요. 근데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n 플러스 4 n 플러스 2니까 둘이 1 차이잖아요. 그럼 이게 1 차이니까 무조건 소수일 수밖에 없다. 얘는.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2에다가 0. 얼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소수분 a는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에서 n 플러스 1을 그냥 뺀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래서 다른 방법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정리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문제가 그냥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죠? 편례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했죠? 요거는 n 플러스 2분의 5랑 동급이다. 괜찮죠?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볼 수 있는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n 지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n이 유의미한 작은 값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4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나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면 4분의 25나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n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근을 씌우면은 n 플러스 2분의 5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등호고요. 얘는 한없이 비슷한 거죠. 그죠? 이들은 한없이 비슷한 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도 사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2차의 한정에서만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3차는 너무 복잡해져요. 그죠? 3차는 왜냐면은 3창, 2창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줘야 되니까 못하지는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관련된 문제로 이거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도 중요한 거기는 하니까 67번 한번 해볼게요. 67번.
AN이 수렴하잖아요. 그럼 BN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따로 계산이 돼요. 이게 유명한 진동발레예요. 유명한 진동발레야. 알파가 1이라고 적을게요. 플러스 1에는 마이너스 1이지 않냐? 아니, 수렴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발레 101010 101010 0110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내가 왜 하자 그랬냐면은 여기 당장 우리가 그 중간고사 때 n 대신에 x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조잡하기는 해요. 좀 조잡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x로 둔갑한 상태에서 시험지에 3번으로 등장했다. 분명히 이거를 그냥 오로지 켤레로만 문제 푼다 그러면 한 번쯤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한다면 사실상 이 둘은 어떤 상태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미소한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n 플러스 q예요. 그럼 얘도 4n 플러스 어쩌고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차이 나네. 이걸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안 해야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야, 그럼 어차피 이거 제곱해서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pn제곱 플러스 2n은 16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배니까 8 곱하기 q 플러스 2n 플러스 q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뭐 이건 있으라면 안 하잖아요. 이거 있으라면 이거 무시해도 돼. 일단 얘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p는 16이고요. 얘 얼마지? 2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와야 되는데 4분의 1 나와야 되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이구나. 그쵸?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푼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차피 뭐 얘랑 얘 날라가야지 뭐 피해라 그냥 16 잡아줘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2차 함수에서 대칭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얘는 16으로 묶으면은 8분의 1이죠? 뭐지? 요게 지금 2n이니까 16으로 끄면 n제곱 플러스 8분의 1n이니까 얘는 대칭축이 얼마더라? n 플러스 16분의 1의 제곱. 네,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16분의 1에 관련된 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봐도 상관은 없겠네. 다시 한번 루트 16의 n 플러스 16분의 1의 제곱과 거의 똑같은 게 되는 거고 4 곱하기 n 플러스 16분의 1이니까 4n 플러스 4분의 1. 그쵸? 그러면 4분의 1에서 q를 더했더니 2가 나온 거야. 뺀 게 아니네. 우와, 나 이거 실수했다.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안. 이래야만 이제 둘이 정리되면서 2가 나오는 건데. 실수. 이걸 플러스로 써버렸네. 그러면 이건 뭐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네. 빠르게 보여준다 그래놓고서 망했어. 미안해. 그럼 이거는 뭐지?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4분의 9. 그쵸? Q가 마이너스 4분의 9네요. 그쵸? 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4n 플러스 4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4n 플러스 4분의 1이 Q랑 더해서 2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 더하기 Q가 2 나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그러면 또 4분의 7이 나오네. 아차. 왜 내가 꼬였지? 잠깐. 문제 이거 맞지? 와, 나 이거 실수를 지금 엄청 했네. 다시 할게요. 이게 뭔가 좀 되게 이상해졌다.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pn 제곱 플러스 2n 빼기 4n 플러스 q. 그렇죠. 여기 일단 2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일단 16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다시 한번 4n에다가 제곱해서 6고 나와야 되니까 둘 곱한 거 2배 4분의 1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 16n 제곱에 둘 곱하기 2배니까 2n 나오잖아요. 상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가 이거랑 거의 똑같다라는 거. 그럼 얘랑 얘를 더한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Q가 지금 2로 나와야 되니까 Q는 4분의 7이네요. 괜찮네. 그래서 P는 16이고요. Q는 4분의 7.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실수는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답이 그냥 28. 근데 미안해. 이거 한번 돌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거 실수 한번 나왔더니 이게 어디서 탁 보여가지고 미안해. 망했어. 아무튼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실수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실수 안 하는데 미안.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69번은 같이 한 번만 잠깐 볼게요. 69번은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만 아니다. 자, 일단 69번. 자, 기억. 수열 AN이 수렴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수렴한대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 1 때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BN이 똑같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어때요? 이 말이 없었으면 틀린 거죠. 이건 함수의 극한에도 존재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틀려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AN이 수렴하니까 통째로도 수렴하잖아요. 그럼 BN도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건 증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고 그럼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은 0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넘겨서 보기에 지금 얘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다시 한번 이게 없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어디로 갈 때 fx가 수렴하면 fx 빼기 gx가 0으로 수렴한다 그랬을 때 똑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존재하는 애입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만 존재하는 거. 자, 실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b 알파이면 리미트 an은 루트 알파 또는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으면 얘기 안 하겠죠. 이게 맞으면은 이게 왜 안 맞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수렴하면은 리미트 an 제곱은 리미트 an 곱하기 an이라서 얘는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an의 제곱이 맞아요. 그럼 얘는 c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알파면 c는 얼마 루트 알파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파가 근데 문제는 an이 수렴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괜찮죠? an 제곱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하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얘가 수렴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an이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서만 지금 이런 논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거 원래 따로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 수열의 극한의 대표 발레 딱 두 가지만 쓰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발레는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두 개면은 수열의 극한이랑 급소에서 발레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진짜로. 두 개밖에 없어요. 얘가 딱 그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이 1이다. 그렇죠? 비교해서 놓고 본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an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같은 논리잖아요. 근데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간다면 an 제곱은 1, 1, 1, 1, 1, 1 이렇게 가니까 an 제곱 수렴하지만 an은 진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함수의 극한에는 이런 게 존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리미트 an이 bn과 곱했을 때 빵이면 리미트 an은 0 또는 리미트 bn은 빵이다. 자, 얘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또 이런 비슷한 논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잠깐만 뭔가 수렴할 것 같은데 그럼 a n, bn은 따로 계산해보자. 그럼 따로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an 곱하기 리미트 bn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빵이면 그럼 곱했잖아. 그럼 얘가 0 아니면 얘가 0이니까 맞겠지. 그쵸? 애초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애초에. 왜? an과 bn이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극한의 성질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한다. 그쵸? 그럼 왜 강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뭐 당연한 소리인데 그걸 왜 강조하는 거야? 걔만 하고 걔 빼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만 확실하니까 걔만 해라. 수렴할 때만 따로 계산해라. 그 외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이제 미지의 영역이다.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AN,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네. 따로 계산하면 안 되겠군. 그냥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발레가 나올 수 있나? 그렇죠. 이 AN이 그 두 번째 발레 있잖아요. 이게 0, 1, 0, 1, 0, 1 이렇게 나가고 1, 0, 1, 0, 1, 0 이렇게 나가면 An과 Bn을 곱하면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수렴해요. 근데 AN, Bn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물론 숫자는 바뀔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나 아니면 03, 0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 디귿은 안 된다라고 넘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으니까 요거는 샌드위치 정리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 요게 조금 헷갈려요. 자,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수요학적 귀납법에서 수요를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요런 애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그렇죠?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얼마냐? 약간 요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라서 요새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는 뭘 주냐면 일반적으로 AN이 수렴할 때라는 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AN이 수렴한다 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구해보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왜? 에이 몰라 그냥 뭐 통째로 극한 치워보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면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알파가 10이구나. 아 얘는 지금 1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게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75번 하나만 잠깐 해보고 쉬었다 갈게요. 75번. 저기 미안해. 저 74번 문제는 빼버려요. 요거는
아예 일반항을 좀 구해야 돼가지고 문제가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얘는. 자, 여기서 요 나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거 중근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그냥 빵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극한은 통째로 다 취해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근데 미안, 수렴한다고 가정을 그냥 해볼게요. 빵. 그러면 알파 빼기 4알파 플러스 4가 빵인 걸 이용해서 3알파가 4다. 그래서 3분의 4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등교수리 극한 좀 나가볼게요.